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자, 편안한 이 주말들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패를 전제로 해서 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충격적인 내막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흔히들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범인이 누구냐라고 볼 때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유사 사례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거의 다 죽었던 내년 5월이면 조국처럼 이 사라져갈 이 이재명이 이번 비상사태의 결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거의 지금 차지한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민주당의 이런 광풍이 이처럼 거세게 몰아치는 이런 그 상황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거의 통째로 지금 그 좌익 세력적으로 이 넘어간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엄중한 사태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민주당의 이 폭정, 자, 그것을 하나하나 다 열거를 했죠. 자, 거기다가 이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참,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십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를 통째로 넘겨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해놓고 그것을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그 찬성하는 국민들의 여론 지지도가 무려 80%에 입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80%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찬성을 하는 80%의 국민들이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인식을 할까요? 부정선거가 있다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밝히려고 한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을 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말해서 이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는 좌파 쪽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 않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는 우파 쪽 사람들은 그대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긴가민가 하던 중도층까지도 이번 사태에 다 돌아섰다는 얘기죠. 80%라면은.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을 실행을 했다고 했지만 정작 그 결과치는 어떻습니까? 80%의 국민들이 등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그러한 효과는 없었거나 아니면 극도로 미약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미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연 이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고 조국처럼 곧 사라져버린 이재명에 대해서 나라를 넘겨주느냐, 이재명에게 얻을 효과에 비해서 우리가 지불한 대가가 너무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택을 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넘겨줬다, 그 말에 과연 여러분은 동의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흔히 이 사기도박꾼들이요, 사기도박을 할 때 처음부터 돈을 갖다가 왕창 따먹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기도박에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소위 말해서 속칭 호구들에게 처음에는 잃어주면서 미끼를 소위 던져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속칭 그 호구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미끼를 물었고 상대가 미끼를 던졌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도박이 성립을 하는 것이죠. 자,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이번 비상계엄을 선택을 단행을 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이재명에게 넘겨주고 민주당 천하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 사태 다시 한번 엄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천번만번 양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민주당의 그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번 그 비상계엄을 선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천번만번 양보를 해서. 자,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부정선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꼭 비상계엄이어야 했겠는가, 비상계엄 밖에는 없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비상명령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이 비상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비상명령이라는 것은 좀 이 광범위한 것으로서 말하자면은 비상계엄이라든지 아니면 이 전시 때
동원을 하는, 인력을 동원하는 동원령, 물자를 동원하는 징발령,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이 최근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 광주시장이 이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임을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내렸었죠. 그런 것들이 다 비상명령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절차법적으로 그 절차법을 준수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만약에 법원에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신청을 하면은 발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발부를 시도를 해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판사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절차법을 준수를 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그 해킹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 민주사회에서 가장 큰 엄중한 범죄가 바로 이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바로 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정말 민주적인 범죄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해킹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주사회가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영장을 통해서 이걸 한번 수색을 해보자. 영장 발부를 청구를 했을 때 어떤 판사가 발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대로 발부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발부가 안 됐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정당하게 대통령이 비상명령을 발동을 해서 이번에 그 담화문을 발표한 것처럼 자, 민주당이 이러한 폭정들을 했고 그 다음에 국정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비밀번호도 단순하게 누구라도 해킹하면 부정선거를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상명령을 발동했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명분하에서 대통령이 법률에 준하는 그런 비상명령을 내렸다면은 그 비상명령이라는 것은 이 비상계엄처럼 이렇게 군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했다면 물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트집을 잡고 나오겠지만 비상명령은 그나마 또 비상계엄하고는 전혀 이 톤이 다른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당하게 그 대통령이 담화문을 해킹할 수 있다는 담화문을 발표를 했다면 오늘날에 이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발표를 해서 다 죽었던 이재명을 살려주고 이재명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기고 건국 이래 유례없는 이런 민주당의 광풍을 불게 광란의 시대로 만든 것이 바로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과연 대통령의 지위에서 그것을 몰랐을까? 자, 이렇게 말씀을 해도요. 내가 완전히 석고처럼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난 몰라. 무조건 윤석열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제가 또 이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공직자 선거법이란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는 이 시청자가 계신다면은 바로 내년 2월 달에 이재명의 이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거의 압도적인 확률로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20만 하더라도 20만 선고되더라도 거의 사실은 형이 확정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2심 선고에서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확률은 거의 드물은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벌써 2심 선고에서 이재명은 치명타를 잊게 되는 것이고 이런 광란의 광풍은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월 이내로 끝나게 되어 있는 이 공직자 선거법에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거의 피할 확률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재명은 적어도 내년 5월달 안에는 지금 조국이 사라진 것처럼 조용히 사라질 그런 운명이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정말 자신의 말대로 부정선거와 민주당의 폭정을 알리려고 했다면 그 부정선거가 지금 오늘 있었습니까? 어제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최소한 1년 7, 8개월 전에 22년 3월달에 있었던 일이었고 제일 최근에 있었던 것이 24년도 4월 10일 날인가요?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죠. 그렇다면 어차피 현행 사건이 아닌데 그 2월달까지 몇 달, 2달 5월달까지 몇 달, 그거 못 기다렸을까요? 자, 그거 기다려서 이재명이 스스로 죽어버리면 만사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몇 달만 기다리면은 이재명이가 끝날 사실인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이재명이를 살려서 이재명이 나라를 넘겨주고, 이 건국 이래 정말 이 유례없는 민주당 세상으로 이렇게 이 시점에서 꼭 했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부분들 정말 내가 굳어서 석고 붕대로 똘똘똘 감아서 내가 안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사태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비상계엄이 발동이 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초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재명과 딜이었거나 아니면 쇼쇼쇼였을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방송들은 뭐 언론이든 유튜버든 아무데도 없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계엄을 실패를 전제로 해서 계엄을 시도했다는 거 여러분 다 그 담화문을 통해서 아셨을 거 아닙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진짜로 이 계엄을 하려고 했다면 공휴일을 선택해서 했을 것이다. 그리고 300명의 병력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10,000명 정도의 병력을, 대규모 병력을 보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단전단수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하려고 했다면 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가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다. 그렇다면 가결하라 했다는 거잖아요. 즉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시도할 때에 벌써 계엄을 실패를 나는 이 계엄 성공하지 않을 거야, 실패할 거야 라고 실패를 전제로 한 비상계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를 전제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을 실토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것은 제가 계엄이 처음 발생했을 때 쇼쇼쇼라고 말한 것과 어느 대한민국의 누구도 그 점을 지적하지 않았지만 쇼쇼쇼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거가 똑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실패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지금처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좌익들의 입안에다가, 떡 벌리고 있는 입안에다가 바로 들어서 지금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태 충분히 어린애라도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나라를 통째로 넘겨준 사람이 누구냐? 알고 넘겨준 것이다. 자, 그런데도 이 조그마한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했다. 근데 정작 그 효과는 있었느냐? 80%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인식하겠느냐? 정말 이런 점을 본다면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비상계엄을 했다.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아직도 이래도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자익들에 넘어갔는데도 나라가 지금 통째로 넘어갔거든요. 경술국치 이후에 정말 또다시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이거는. 자, 이런 상황에 나라가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수사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모양 그 꼴로 하겠습니까? 계엄이 성공을 해야 수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지금 이 모양 이 지경이 됐는데 누가 부정선거를 수사를 한다는 말인가요?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수사를 하려고 했니 뭐니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했니 뭐니 하면서 이 어리석은 우파 국민들의 희망회로를 돌려가면서 이 윤석열을 속된 말로 빨면서 우파 이 국민들의 이 희망회로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그들의 니즈에 동의하면서 입맛에 맞춰주면서 그런 방송을 하면서 수십만 조회수를 받아먹는 그런 이 엉터리 유튜버들, 그리고 정말 이 뇌가 석고붕대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려가지고 자신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어리석은 우파 국민들을, 그들이 바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금 오늘날에 이 좌파들의 입안으로 넣어주는 것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다. 정말 그런 우파 유튜버들, 대부분의 우파 유튜버들이죠. 그런 우파 유튜버들, 그런 우파 어리석은 국민들 정말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된다. 이 나라, 이 지금까지 오는 데는 바로 당신들이 주범이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도에 검찰총장 때 한참 문재인 정부 수사한다고 하면서 추미애하고 대립을 하면서 그때 한 발언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MBN 그 당시에 MBN 화면을 캡처해 놓은 것인데요. 자,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것은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해가지고 네이버에다 치고 윤석열 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악역을 맡겠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 제목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거 보시는 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문재인에 대한 충성심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죠.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상이라는 것은
쉽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바로 얼마 전에 그런 발언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갈도를 달리던 문재인 정부의 핵심 1등 공신인 윤석열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갑자기 우파로 바뀌었을까요? 사람의 사상이라는 것은 아무 그 이유가 없는 상태로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화면을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 주제는 뭐냐 하면요.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악역을 맡았다. 자, 이 발언입니다. 이 발언 정말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그 당시에 이 기사들은 한참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의 주변에 있던 이 부정부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수사를 하니까 추미애하고 대립을 하게 됐죠. 자, 그렇게 대립을 각을 세우면서, 자, 그때 나온 발언인데, 자, 이 기레기 기자들하고 이 엉터리 정치 평론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윤석열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깨끗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주변의 부정부패를 수사를 하면서 이 악역을 맡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자,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자, 문재인 정부 주변에 이 주변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게 과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악역을 맡은 것이라고 볼까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주변에 수사를 한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악역을 맡았다는 이 발언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저희 해석입니다. 분명히 저희 해석입니다. 팩트는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좌익 흐름에서 그 좌익의 유전자를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좌파하고 대립하는 그런 악역을 맡은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시 사회 분위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됐다고 대부분의 우파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우파 국민들이 목이 말라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운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파 국민들은 이 윤석열을 우파로 추앙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거대한 좌익의 흐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정말 양손에 떡을 쥔 것이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왼쪽에는 이재명, 오른쪽에는 윤석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꽃놀이패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거대한 김대중부터 이어져 오는 그 거대한 좌익 흐름의 DNA, 유전자를 전하기 위해서 바로 윤석열이 악역을 맡은 것이다. 자, 이런 발언을 했다고 만약에 가정과 전제를 한다면, 이건 만약입니다. 그런 전제를 한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조금만 몇 달만 더 두면 이재명이가 조국처럼 사라질 이 시기에 비상계엄을 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척 실패를 전제로 한 비상계엄을 했겠는지, 그 결과로 이재명에게 통째로 나라를 넘겨주고 건국일에 유례없는 민주당 천하가 되어버린 이런 결과를 실패한 계엄을 전제로 한 것이 이해가 될 것이라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내분을 겪고 있죠. 이 대한민국의 이 운명이 어디로 갈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어 오늘 방송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우파 국민 여러분, 이제라도 제발 좀 정신을 차리셔서 현 상황 제대로 직시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